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설민석의 금관가야 역사 왜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민석도 임나일본 부설에 속았다라고 하는 부제인데요. 자, 2022년 12월에 금관가야를 찾아서라는 콘텐츠를 했습니다. 김해로 가야해라고 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이 콘텐츠는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제 김해시와 또 설민석 선생이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한 가야 역사에 관한 콘텐츠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민석 채널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가야에 관한 역사 영상 콘텐츠가 한 6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금관가의 역사를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왕부터 해서 허왕옥 이런 모습들까지 이렇게 500년 가야사를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김해 채널로 들어가 보면은 이 채널은 뭐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김해 채널이죠. 문화도시를 부각하기 위한 채널인데 여기 보면 아래쪽에도 있고요. 위에 보면 설민석의 가락국 역사 풀 버전 1시간 반짜리는 전체 한 6개 되는 그 역사 컨텐츠를 모아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6번째입니다. 이 6번째는 설민석 씨가 대성동 고분 박물관을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싶다. 역사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컨셉으로 잊혀진 가야 500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또 이제 김해 채널에는 이제 가야 역사 버스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이제 썸네일만 달리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역사 왜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만약에 설민서 선생님이 보신다면은 피드백을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처음에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강의를 하실 때 나오는 그 그래픽이 있어요. 이게 가야 지도라고 나왔죠. 가야 연맹국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성산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소가야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이 있지만 특히 고령가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령가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대가야가 또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이거 발음을 곤영가야라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곤영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곤영가야를 진주에다가 비정을 했습니다. 이게 설민서 선생은 진주에 이렇게 곤영가야를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왔죠. 그렇지만 진주에 과연 이 고령가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누구냐면 곤영가야는 진주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병도 박사죠. 가야의 한 국가를 완전 파괴한 뭐 발언 주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도 뭐 음과 관련된 거예요. 진주는 거열이라고 했으니 거열은 뭐 곤영과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진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곤영가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내륙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과 추정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주 국립박물관을 가보시면 가야에 관련된 그 유물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아시겠지만 가보시면은 이순신 장군과 그리고 임진왜란에 관련된 진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뿐이에요.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유적이 거의 없어요.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고령가야가 있었다. 곤영가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보면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으로서 신라가 취하여 고동랑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경도강이 이름을 고쳤는데 함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곤영가야는 어디에 있냐면 함령에 있는 거죠. 함령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문경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상주목에 함창군이라고 있어요. 이 함창군이 어디냐? 함창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곤영가야국이다. 문헌상 그렇게 되어 있죠.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고동남군 고릉군이라고도 되었다. 그리고 경도강 때 곤영군으로 고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곤영가에 가보시면 곤영가에 태조릉이 있습니다. 태조릉.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김수로왕릉 가셨잖아요. 호황릉을 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곤영가에는요. 곤영가에 태조릉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후릉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곤영가의 태조릉을 보시면 곤영가야 왕릉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1500년간 구전으로 곤영가야 왕릉이라 전해져 왔다. 1592년 고령국 태조 가야왕릉으로 음각되어 있는 묘비가 발견되었다. 이미 이제 16세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곤영가야 태조릉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수로 여섯 형제가 신가라, 민가라, 가야, 그 다음에 알라가라, 구지가라, 별매가라, 고린가라에 나뉘어 왕노릇을 하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고린가라가 바로 함창에 있는 곤영가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채호 선생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조선 상고사에 따르면 육가야는 각각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를 중심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함창의 곤영가야를 조선 상고사에서는 고린가야로 읽었다. 이 고린가야가 함창에 있는 저수지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조현영 교수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육가야 중 곤영가야는 진주가 아니라 어디냐? 바로 상주 함창과 문경입니다. 문경.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진주가 아니라 이병도 박사가 그냥 비정한 거예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함창이라는 거죠. 그 성주 위에 성산가야 위에 보면 이 함창의 곤영가야다. 함창과 문경의 곤영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가 처음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광개토대왕 비문에 있는 그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광개토대왕의 그러면은 공격 타겟은 무엇이냐? 신라의 왜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구원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평양에 있었던 광개토대왕이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5만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어디를 공격을 합니까? 왜를 공격하죠. 금강가야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물론 가야 역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꾸 금강가야를 타겟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왜가 쳐들어왔을 때 그 왜를 갖다가 정벌하고 공략하고 그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를 물리치는 신라에서 물리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금강가야 몰락의 계기가 된 광개토대왕의 남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금강가야가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초토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비판을 했던 역습이라고 하는 JTBC인가요? 그 역사를 습작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금강가야가 이렇게 망하는구나. 마치 이제 금강가야가 여기서 멸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물론 실제로 대성동 박물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금강가의 전성기와 위기에 대한 설명을 그때 듣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마치 고구려가 금강가야로 치고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나왔죠. 고구려 400년 신라를 구원했다. 금강가야 왜 연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격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런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혁파되고 그래서 대가야로 옮겨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대성동 고분박물관은 김훈국과 다라국을 써가지고 일본서기 6세기에 나오는 그걸 써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토화 또는 몰락이라고 했는데요. 이 금강가야의 어떤 역사, 황제, 왕의 계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로왕, 거둥왕, 마풍왕, 거질미왕, 이시품왕, 좌지왕, 취희왕, 질지왕, 겸지왕, 그리고 구형왕이죠. 여기에서 이제 김유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광개토대왕의 어떤 침공,
이렇게 그 과정은 누구입니까? 금관가야는 이시품왕이죠. 이시품왕. 근데 이시품왕은 어떻게 됐어요? 407년까지 왕위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자연스럽게 좌지왕이라고 해서 좌지왕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좌지왕도 뭐 한 14년 이상을 이렇게 왕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지가 돼요. 이 좌지왕, 치의왕, 질지왕, 겸지왕, 구형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뭔가 유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뭐 초토화됐다라고 해서 뭐 왕이 바꿔지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금관가야는 광개토 태왕의 침공 시에도 이시품왕의 왕위가 유지된다. 문제없이 왕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다른 추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금관가야를 갖다가 광개토 태왕이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뭐냐? 임나가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토 왕릉비의 경자년 기사를 보면요. 경자의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에서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이 바야흐로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보시죠. 왜적이 퇴각을 합니다.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뭐 종발성은 사실 쫓아가서 그 성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요즘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임나가라로 쫓아가서 성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이 항복했다, 알라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알라인인데 왜 신라인으로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알라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왜를 공격했죠. 그리고 왜가 퇴각을 했습니다. 그 왜를 광개토 태왕 군이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왜가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임나가라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나가라가 금관가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금관가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강의를 하시는 설민서 선생이나 JTBC나 뭐든 뭐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임나가라라는 걸 회피해요. 여기는 임나가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가야가 임나입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임나가라를 금관가야로 하는 논리가 뭐냐면은 이게 일본부설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 임나가라가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설민서 선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원조 대가야는 여기 있는 금관가야인 세미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쓰시지만 금관가야는요. 원래 금관가야도 금관가야는 아니에요. 금관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관가야라는 명칭은 문헌에 없어요. 어찌됐든 금관가야를 쓰시니까 그 금관가야는 대가야다. 이거는 아닙니다. 대가야가 아니에요. 대가야는 대가야죠. 예, 대가락이라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대가야라고 하는 순간 뭐냐면은 임나일본 부설에 휩쓸리고 맙니다. 원래는 대가야로 불리던 금관가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대가야는 임나로 치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무서운 논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가야는 임나로 그냥 바꿔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역사학계가 대가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나로 불리던 금관가야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1938년에 우리나라의 그 일제 총독, 미나미지로인가요? 그 총독이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 35권과 부록 2권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뭐냐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기념할 겸 해가지고 1938년에 비석을 세우게 돼요. 고령에다가 뭐라고 세웠습니까? 임나대가야, 임나대가야 이렇게 세웠어요. 대가야가 뭐다? 임나라는 거예요. 대가야가 뭐다? 임나라고 하는 겁니다. 임나대가야, 국성비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임나가 대가야라는 거예요. 대가야, 이땐 고령이죠. 대가야가 임나다라고. 이 논리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맞는지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서기 그러면 임나가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냐? 일본서기에서 처음에 나왔으니까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숭신천황. 이때 당시에 뭐 천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숭신왕인데 숭신천황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신천황 65년조
임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5년조에 보면 65년 이때가 BC 33년인가 그래요. 33년. 65년 가을 7월 임나국이 소나 갈기일지를 보내 조공하였다. 임나국은 그러면 임나는 어디냐? 임나국은 축자국에서 2000열이 떨어져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으며 계림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예,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축자국에서 2000여리에 있습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계림의 서남쪽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자국에서 2000여리. 이 축자국은 어디일까요? 큐슈 북부에 있습니다. 큐슈 북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일본석에 있는 내용과 맞춰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국지 동이지의 웨인조예요. 웨인조. 웨인조에서 대방군에서 외까지의 경로가 나와 있는데 구야항국이 나옵니다. 이 구야항국에서 바다 하나를 건너 1000리를 가면 대마국이 되고, 이거 대마도죠. 자, 이게 그 김해니까 구야항국이라고 불렸던 것은 가야황국이죠. 이건 가야국이고 금관가야입니다. 금관국이죠. 여기에서 바다 하나를 건너면 대마국이 되고, 다시 현해탄을 건너서 1000리를 가면 일대국이 되고, 그리고 다시 바다를 건너서 1000여리를 건너면은 말로국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야국에서 1000리 대마국, 그 다음에 1000리 하면 일대국, 그 다음에 1000리 하면은 말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서기에 임나의 위치에 대해서 축자국에서 2000열이라고 했잖아요. 그 축자국은 어디? 큐슈 북부에 있습니다. 말로국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말로국 축자국이 여기 있다면은 거꾸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꾸로 가면요. 자, 말로국에서 1000리 가면은 바로 일지국, 일기도, 이끼섬이 있습니다. 이끼섬이 있고요. 그리고 이끼섬에서 1000열이를 가면은 대마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서 거꾸로 가면은 구야항국이 보이죠. 그럼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삼국지 위서 동의전 웨인조와 일본서기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축자국에서 2000여리를 가면 대마도가 나오는 겁니다. 대마도.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자, 이걸 가지고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냐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마도에서요. 부산이 보여요. 부산이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류 팬들이 부산 못 가는데 이게 대마도까지 와가지고 뭐냐면 부산에서 이제 축포를 날리는 그런 축제를 하면은 그 대마도에서 그냥 구경을 한다니까요. 그 정도로 보입니다. 환하게 보여요. 여기가 몇 킬로냐면 한 49킬로 정도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일기도까지도 뭐 한 50킬로가 안 되고 50킬로가 안 됩니다. 그럼 뭐냐? 이게 1000열이냐? 1000열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1000리라고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김해도 넘어서요. 어디로 가냐? 자, 대마도에서 1000리 쭉 가보십시오. 한 대전까지는 옵니다. 그러니까 김해도 아닌 거예요. 김해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1000리라고 하는 거는 측정거리가 아니에요. 자로 잰 듯한 그 측정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400km예요. 거의 한 9배 정도가 되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바다를 건널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뭐 배라든지 배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때는 뭐 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항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항해를 해서 그 다음 섬까지 가는 거리를 갖다가 그 하루를 정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00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이게 관측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마도도 안 되고 그 김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봐야 돼요. 문헌 그대로를 비교를 해서 맞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역사학계에서 이게 자기네들 김해가 맞다라고 하면요, 그냥 썼을 거예요. 이걸 활용을 했을 거예요. 이건 절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번역 하나하나 보잖아요. 그래서 1000열이라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1000리가 아니라 1000열이로 돼 있더라고요. 약 1000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시면 축자구에서 2000열인 대마도죠. 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서 그 말로국 축자국 거기에서 2000열이는 대마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 대마도인 거예요. 이거를 반박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을요. 자,
그래서 환단고기 태백일사 고구려 국본구에는 사실 명확하게 나와요.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무수한 빼박 근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두 번째.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북조해예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어서 험하다. 북쪽은 바다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북쪽은 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임나의 북쪽은 바다예요. 바다가 북쪽에 펼쳐집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조해라고 하는 것이 김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힐 조자거든요. 막힐 조자는 험하다, 막혀서 험하다 이런 뜻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한반도 남부에다가 비정을 해버리려고 임나를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쇼에는 북조의 주어를 임나가 아닌 축자국으로 바꿔 해석했다. 동일 문장에서 앞뒤 주어로 바꿔 해석한다면 무리가 있다. 무리를 해서라도 한반도 남부로 비정하려고 했어요. 자, 세마스 야스카즈는 어떻게 했냐? 이 북조해라고 하는 부분에 북을 앞에다가 붙여버려요. 축자국 이천열이 북 이렇게 붙여버리고 조해 뭐 이런 식으로 억지 해석을 합니다. 왜?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비정하려고 지금 임나 가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반도 남부의 김해에 비정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우리 쪽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씁니까? 이거에 대해서 편찬자가 잘못 썼다. 아, 일본 서기를 편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일본 서기를요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합 정리한 사람이 구로이타 가스미라고 해가지고 일제 관변학자예요. 그거는 임나일본부를 입증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대로 썼죠. 뭔가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진실이. 근데 일본 서기 편찬자가 잘못했다? 편찬자가 잘못했다. 이 문헌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 이것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기네에게 맞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 그래서 북쪽은 막혀 있으며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일본 찬자의 잘못인 듯하다. 한편 이 구절을 근거로 임나를 오늘날의 대마도로 비정하는 예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편이 아니라요. 워낙 빼박 근거예요. 두 번째 조건도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는 일본서기 번역서를 냈죠. 지금 번역서가 몇 개가 없기 때문에 동북아 역사재단 번역서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축자국을 떠난 이천열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에 두고라고 했어요. 이 사이에 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막힐 조자를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김해로 만들기 위해서 임나의 위치를 김해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에 두고라고 억지로 사이에 두고라는 한자는 없습니다. 임나를 한반도 남부에 비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오역을 강행한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강행을 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축자국을 떠나 이천열이 북쪽은 바다로 막혔다. 또는 북쪽에는 험한 바다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에 바다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섬이죠, 섬.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계림의 서남쪽이다. 이 서남쪽이란 방향 자체는 뭐냐면 바다로 나와서 이렇게 그 해류를 따라 흘러가면 서남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앞에서의 부분이 전부 다 해류와 해양의 어떤 거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계림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경주에서 이렇게 나와서 서남쪽으로 대마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은 이게 무추로 봤을 때는 김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이거 하나보다는 앞에 있는 두 개의 조건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림의 서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다 충족하는 것은 뭐냐? 대마도뿐이에요. 거기에서. 더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밝힌 임나의 3대 조건, 축자구에서 이천년이 북쪽은 바다로 막혔다. 계림의 서남쪽은 뭐냐? 대마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술 토론에서 이 부분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나왔었던 이두학 교수님이 계세요. 이두학 교수님.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조건만 따지면은 대마도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거 다 있어요. 녹취록도 있습니다. 뭐 그분이 얘기했다고 다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임나는 대마도다. 이건 뭐냐면 임나의 초기 조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초반에 임나는 대마도였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임나가 확장되면서요. 큐슈까지 이렇게 합쳐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6세기 이후 지나가면 또 저쪽에 오사카 쪽에 있는 그쪽에 오카야마인가요? 그쪽으로도 넘어갑니다. 임나 사람도 계속 있진 않잖아요. 여기만. 자, 임나의 다른 별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별칭이 있다. 이거하고 합쳐져서 임나가라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숭신천왕 65조를 얘기했죠. 임나의 위치. 이것은 BC 33년입니다. 자, 숭신천왕 65년, 66년, 67년, 68년, 그 다음에 수인천왕이 돼요. 수인천왕 1년, 그 다음에 수인천왕 2년으로 넘어가죠.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33년에 임나국에 소나갈길지가 조공을 바쳤다라고 했잖아요. 이 소나갈길지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바치면서 거기 살았어요. 거기 살다가 이 소나갈길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1, 2, 3, 4, 5년 지났죠.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의 그 임나 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임나 왕에게 그 수인천왕이 비단 100피를 하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 수인천왕 조에 2년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설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일설에 어간성 천왕 때에 이마에 뿔이 난 사람이 한 척의 배를 타고 월국의 사반포에 정박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을 강록이라고 말하였다. 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의부가라의 왕자다라고 나옵니다. 의부가라의 왕자다라고 나오거든요. 일설에 이것이 뭐냐면 앞에서 임나국의 소나갈길지라고 하는 거와 합쳐지는 겁니다. 의부가라의 왕자인데 소나갈길지가 의부가라의 왕자인데 도노아 아라 사등이라고도 하고 우사기 아리 질지 간지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본국에 훌륭한 임금이 있다고 전해 듣고 귀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일설과 합해서 뭐가 나오냐면 임나국에서 소나갈길지가 이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 여기서는 일설은 의부가라에 우사기 아리 질지간지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소고 이건 우죠.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한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사람인데 임나국의 왕자가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의부가라의 왕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임나가 의부가라다라고 하는 게 이 몇 년 일본서기에 그 이어지는 선상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부, 뜨드자에 부유할 부자가 나오죠. 임나는 의부가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나는 의부가라인데 여기서 의부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라가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임나를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나가라가 되죠. 임나가라. 예, 임나가라가 됩니까? 이 임나가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광개토태양 비문에 있잖아요. 임나가라를 공격했다. 쫓아가서 공격했다. 쫓아가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예? 임나가라가 어디예요? 임나 플러스 의부가라 하면 임나가라잖아요. 대마도입니다. 대마도. 임나가라가 무조건 김해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금강가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가 식민사학의 그 비정을 그대로 따라 계승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대마도다. 임나를 한반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대가야로 조작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가야로 조작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부가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문헌에 의부가라라고 나와 있는데 의부를 음독 읽을 때 우리처럼 의부라고 읽지 않죠. 그러면 일본에서는 뭐라고 읽냐? 오호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오호로 음독해서 오호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오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대의 뜻으로 풀이하여 대가야를 칭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병도 박사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일본의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부를 오호라고 하는데 오호는 대를 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의부는 오로 음독을 한다. 대도 오로 음독을 한다. 근데 의부가 대입니까? 그렇다고 의부가 대예요? 아니죠. 그냥 오라고 발음하는데 대도 오로 발음하는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뭐 하나 예를 그냥 들자면 배라는 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배. 배는 과일 배도 있고요. 선박 배도 있고요. 내 몸에 배도 있습니다. 배라는 음을 가지면은 다 같은 배인가요? 자, 다시 한번 따져보면 오라는 음을 가지면 대가야입니까? 오라는 음을 가졌지만 의부가라는 의부가라잖아요. 대가야는 대가야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요. 지금 좀 의부라는 걸 어떻게 읽습니까? 이또미 가라 이렇게 읽어요. 이또미 가라 이렇게 읽어요. 한번 구글에서 한번 보세요. 이또미 가라. 근데 옛날에는 오 가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의문이에요. 의부를 과연 오로 읽었느냐. 근데 어쨌든 이렇게 논리를 펴니다. 임나는 의부가라. 이건 일본서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봅니다. 이건 맞죠. 근데 의부가라는 대가야다. 이거는 틀렸죠. 근데 이 틀린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자기네들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임나는 대가야가 되는 거예요. 대가야는 임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야 대가야라고 하면은 그걸 치환할 수가 있다니까요. 임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야를 임나라고 했을 때 우리 학계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맞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닙니다. 임나는 대가야가 아니에요. 임나는 대가야라고 하는 것은 식민사학 논리의 시작이다. 아까 보셨죠? 고령 대가, 고령에 임나 대가야라고 하는 비석을 세웠잖아요. 자신감 있게 이렇게 세웠잖아요. 임나일본부를 설을 갖다가 거기다 편 겁니다. 임나 대가야는 식민사학 논리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892년 아주 오래전이죠. 하야시 다이스케 처음으로 한국사를 갖다가 조작을 한 하야시 다이스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대가야는 우리 숭신의 때에 소나 갈길지를 보내 장군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죠. 대가야였습니까? 임나였잖아요. 의부가라였잖아요. 근데 대가야는 이렇게 합니다. BC 33년에 대가야가 존재해요. 가야는 설민서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가야는 언제입니까? 가야는 수로왕이 AD 42년이죠. AD 42년에 가야를 건국했잖아요. 금관국을 건국을 했잖아요. 그때 모든 오가야 뭐 육가야 형성이 됐죠. 그때예요. 그러면 여기 이때 대가야가 존재했습니까? 없었죠. 대가야는 없었어요. 그냥 가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부가라 또는 임나가 있었던 겁니다. 임나는 예로부터 있었어요. 그게 대마도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게 대마도 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큐슈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가야는 우리 숭신의 때에 소나 갈길지 보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요시다 도꼬 똑같은 1893년에 수인천왕 원년 BC 28년에 대가야는 본조에 기숙해서 임나의 국호를 받고 관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야라고 나오잖아요. 대가야입니까? 대가야가 아닙니다. 대가야가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은 대가야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걸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뭐 임나가 그래도 가까운 데 있어야지 그러니까 금관국을 갖다가 임나라고 했고 나중에는 고령을 대가야 임나라고 이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고령에 있던 임나 비석에 임나 대가야라고 이렇게 한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임나는 대가야가 아니에요. 임나는 뭐였습니까? 아까 처음에 의부가라. 자, 지금 주류 역사학계는 다시 가야에 임나를 붙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임나 대가야라고 하는 이런 이런 국성비를 갖다가 세웠잖아요. 이들이 자신감 있게 임나일본부다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임나를 깨버렸어요. 이걸 여기 임나가 아니다. 임나 땅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깨버렸어요. 그냥 대가야 국성비다. 여긴 대가야다 고령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계가 대가야가 임나인데 그러니까 임나를 붙이는 작업이에요. 이거 붙이는 작업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다시 임나일본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내자면 임나는 대가야다 라고 하는 대가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나는 김해다. 임나는 고령이다. 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다? 원래 그 일본서기에 그것만 보더라도 임나는 대마도였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원래는 대가야로 불리던 금관가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이건 맞지 않아요. 대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가락이 가야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대가야라고 하는 거에 음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음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성동 고분박물관에는 자, 이걸 보세요. 대가야가 왜 임나냐, 임나라고 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그럼 옆에 대성동 고분박물관 옆에 왼쪽에 김은국이라 써 있죠? 이게 남원에서 남원 시민연대 남원의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했잖아요. 일본석에 있는 김은국 쓰면 안 된다라고 반발해가지고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도 김은국이라는 이름이 빠졌어요. 보세요. 그런 지금의 어떤 그 역사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 빠졌는데도 이 대성동 고분박물관에는 아직도 남원 김은국 합천 다라국이라 써 있네요. 자, 이게 뭐냐? 자, 이 보십시오. 일본 대백과 전서에 실린 임나 지도를 보세요. 임나가 어디 있습니까? 대가야잖아요. 대가야를 임나라고 했죠? 그 왼쪽에 뭐 있어요? 김은이라고 써 있죠? 김은국. 자, 보세요. 아까 보셨던 거. 대가야 써 있죠? 왼쪽에 뭐 써 있어요? 김은국이라고 써 있죠? 똑같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십시오. 또 다른 지도예요. 임나라고 크게 써 있죠? 크게 써 있는 건 뭐냐면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임나의 소국으로 왼쪽에 김은국이 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임나라고 써 있죠? 왼쪽에 김은이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성동 박물관에서 대가야라고 써 있는 게 그게 임나예요. 이들이 주장했을 때 그 대가야라고 써놓고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한반도 남부에다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성동 고분박물관이 잘못을 했죠. 우리 역사학계가 잘못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교과서 그대로 나는 하면 된다. 그건 역사적 책임, 역사적 소명이 있잖아요. 저는 설민석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뭐 제가 평가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그 좋은 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돌아오신 게 정말 반갑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광개토태양 비문으로 들어가서 이 경자년 기사에 보면 외적이 퇴각을 하잖아요. 옛날부터 뭐냐면 그 전에 이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들을 보면 외가 들어왔다가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가냐면 대마도로 갑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기록들을 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해가지고 불신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추격을 하여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임나가라 대마도로 추격을 해서 그 성을 갖다가 깨뜨렸다. 항복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라인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이 알라인도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라인은 아라가야가 아니에요. 알라는 일본에 있는 알라입니다. 일본 열도에. 자, 임나가라는 그래서 금관가야가 아닙니다. 임나가라는 금관가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설미서 선생님도 의도적인지 모르지만은 임나가라라는 말을 안 썼어요. 아, 임나 쓰면 좀 이상할까봐. 그죠? 그리고 역사를 습작하다에서도 보면 논란이 될까봐인지 모르지만 번역을 할 때요. 이 뒤를 쫓아 종발성에 이르니라고 해가지고 뭐 어디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 임나가라를 슬쩍 삭제하고 번역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한 거죠. 임나가라 정확하게 쓰려면 쓰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숨기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부분 모르셨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임나가라는 김해냐, 임나가라는 대마도야. 이거에서 크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금관가야라고 하면은 그게 일제의 임나일본 부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한반도 남부의 임나를 비정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임나일본 부설이 제공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일제 식민사관이다. 그리고 임나가라는 대마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니까 이게 실증사관이죠. 민족사관, 민족실증사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론을 하셨어요. 아, 광개토 대왕이 금관가야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래도
엄청난 그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금관가야에 대한 부담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이 추론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왜군이 신라 국경에 가득 찼다는 표현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추론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거에 쌤 생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왜군이 신라의 국경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고구려를 믿으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과장되거나 그렇지 않고 진솔하게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왜군이 많이 들어왔다고 과장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차이나는 클래스에 보면 기경량 나오죠. 지금은 교수가 됐는데 이 기경량 교수가 나와가지고 고구려인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고구려인이 정직하게 거기다 비문에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설이라고 하대요. 고구려인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서 비문에다 과장되게 썼다라고 하는데 일본에 위에 써있죠. 자막이 일본의 조작이냐 고구려의 뻥이냐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일본이 조작한 게 아니라 고구려의 뻥이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가 광개토태양비에 과장되게 썼다? 이겁니까? 비슷하죠. 왜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뭐 어떻게 보면 2년간 퇴출이 되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아무래도 학계에 그런 압력에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의 학계를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역사의 진실, 사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니 광개토태양 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광개토태양 비문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십몇 년째에 대해서 위당 정인보 선생이 바른 해석을 했다. 그 바른 해석이 맞거든요. 바른 해석이 맞는데 이 위당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2017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이게 논란이 일었을 때 설민서 선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쉬게 되었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강단의 젊은 사학도거든요. 기경량, 김재원, 안정준, 뭐 강진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무러 클럽인가요?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강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앞부분에 설민석 선생이 정인보의 해석을 얘기한 걸 갖다가 팩트 체크도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강의라고 이렇게 까내리고 비웃고 깔깔대고 이게 강단사학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깔깔대면서 설민석 퇴출되길 바랬던 사람들이 내내 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민족을 위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이런 걸 강조하고 라고 했던 설민석 선생이 굉장히 부담이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팩트체크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설민석을 까는데 실제적으로 뭐냐면 정인보를 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인보 해석을 갖다가 그렇게 깐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라면 뭐 좋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태양 비문을 저는 그대로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는 그대로 보셔라.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과장했겠거니 뭐 백제 양직공도가 뭐 또 과장을 했느니 이런 식으로 백제가 거짓을 고구려가 거짓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문헌을 그대로 보시면 거기에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거든요. 왜를 정벌하기 위해서 5만 군대 간 거예요. 왜? 그냥 여기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를 아예 쉽게 얘기하면 아작을 내기 위해서 다시는 신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정벌을 하죠. 큐슈로 들어가죠. 이런 과정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벌에 대한 기록인데 이게 일본 학계에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학계가 금관가야 정벌로 돌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왜를 정벌하고 토벌하고 추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 가야가 여기에 있었는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비문 자체로는 여기에 가야를 임나로 바꿨을 때만이 광개토태왕
정벌을 할 때 금강가야 왜 연합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임나가라는 대마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나라 가야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금강가야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자연스럽게 왕위가 계승됩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정벌에 대해 기록을 금강가야 정벌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문을 보시면 임나가라를 추격을 해가지고 급히 추격을 해서 임나가라로 가서 쫓아가서 성을 깨뜨렸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라인 수병이 3번 나와요. 알라인들이 거기를 지키게 했다. 고구려하고 친고구려계였던 그때 알라인들, 일본 열도에 큐슈에로 추정이 되는데요. 큐슈에 있다가 이 사람이 알라인들이 이렇게 지키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큐슈로 들어와 괴멸시키고 외인들을 괴멸시키고 알라인이 지키게 하고 고구려인이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고구려군이 자 보시면 고구려인의 이른이 외적은 물러나고 뒤를 쫓아가서 임나가라를 쫓아가서 종발성을 지금 성으로 기존에 이론은 있었지만 쫓아가서 그 성을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뒤를 급격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독산이라고 나오죠. 독산. 왜군의 퇴각 거점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곳이 바로 독산입니다. 해류를 봤을 때 또한 그래요. 이 독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임나가라는 금강가야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주류 역사학계는 가야를 임나에 붙이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야를 임나와 동일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가야는 임나다라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결론을 내리자면 임나가라의 위치를 명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나가라는 금강가야도 아니고 김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그 수로왕릉이 있는 김해를 방문을 하셨으니까 바로 곤영가야 보면 태조릉 그리고 그 왕비의 릉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 보시면은 그 천여 개의 이 무덤층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가야, 본래의 가야를 회복하는데 뭔가 좀 더 일조를 하시는 그런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